시골에서 할 때 주변에서 거기서 이제 장사가 되겠냐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저희는 뭐 충분히 저희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지원 사업을 알게 돼서 대구랑 좀 인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은 원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재료 수급도 유리할 것 같아서 성주가 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의 주력 제품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제조실이고요. 여기서 개발도 하고 만들고 포장하고 그런 곳입니다. 이곳 뭐 임대료는 많이 비싼가요? 어때요? 여기가 지금 한 100평 정도 규모인데 저희가 월세는 약 한 8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초창기보다 처음보다 10만 원 깎아주신 거고요. 이게 도시에서라면 불가능한 가격이죠. 무엇보다 자본을 받을 수 있어서 제일 좋았고요. 뿐만 아니라 중간에 사업하면서 컨설팅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한 수백 개의 팀이 있는데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보 교류도 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뭐 고온으로 튀기거나 굽거나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얼려서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원재료가 신선하고 맛과 향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원료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젤라또 아이스크림으로 저희 공기 함량이 적고 우유 크림 함량이 적어서 쫀득쫀득한 식감을 내는 수제 아이스크림이에요. 저희는 주로 온라인 판매 중이고, 전국의 뭐 도서 산간지방 빼고는 다 택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변 지역에서의 단골분들도 자주 찾아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어요. 네. 참외 아이스크림 요즘 잘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가공센터에서 참외 B급 참외, 저급가 참외를 이용해서 참외 가공 제품을 만들고자 한 3, 4년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즙, 퓨레, 뭐 분말 이런 거를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그중에 분말로 관내에 아이스크림 만드는 업체가 있어서 우리가 분말로 참외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원물로 했을 때는 참외를 냉동시켜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보관이 어렵고 바로바로 갈아서 먹는 음료나 스무디 종류에 적합합니다. 근데 이제 분말은 이제 보관을 오래 할 수 있고 아이스크림에 했을 때 향과 맛이 살아나는 그런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새로운 거 한번 테스트 해봐서 요거 참외 흑당 우유 요 나왔거든요. 요거 맛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참외 향 많이 나는데요. 흑당이라서 색깔도 더 좋고 첫 맛은 흑당 맛이 약간 나는데 끝으로 갈수록 참외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참외 맛이 많이 나고 네. 요것도 참외 많이 넣긴 했는데 늘 이렇게 참외로 뭘 해보고자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만들어 보고자 여러 가지 개발하고 노력하니까 저희도 많이 도와주고 싶고 계속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앞으로도 뭐 어떤 맛을 할지 더 구상이 되고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천에 업무 미팅이 있어서 영천으로 가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시리얼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얘가 풍미가 상당히 지금 깊어서 이거를 아이스크림이랑 접목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저게 품질 유지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곳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저희 아이스크림 개발 의뢰뿐만 아니라 녹차 시리얼 개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오늘 방문하게 됐습니다. 권 대표님이 예전에 저희 회사 연구실장으로 계셨는데 그때 보면은 저희 신제품 개발할 때 맛을 워낙 잘 잡고 네, 그리고 이제 신제품 개발에 항상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또 다른 업체에서 신제품 개발 의뢰를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한 번 더 저희 대표님한테 이제 그 맛을 잡아달라는 이제 개발 의뢰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녹차도 아니고 일반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우리 보통 녹차를 가지고 맛을 내고 했을 때하고 차원이 다르네요. 이게 참외가 조금 들어가니까. 오히려 참외가 들어가도 더 맛있는 건데. 아니 뭐 근데 이를 뿌려주면 이거는 오히려 좀 더 고급스럽긴 하잖아요. 토핑 느낌이. 지금은 저희가 아이스크림 가게 규모인데 좀 더 키워서 아이스크림 공장 규모로 만들어서 이제 뭐 고객이나 바이어가 원하는 다양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다 만들어서 저희만의 제품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I love you, baby, and if it's quite alright, I need you, baby, to warm a lonely night. I love you, baby, trust in me when I say. 안녕하세요. 500만 소상공인 자영업체 심리 방역사 힘내소입니다. 요즘 모든 학원이 그렇지만 태권도, 합기도, 유도 등 무예 도장의 어려운 시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태권도장을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소 태권도.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가 간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태권도장들 우렁찬 응원을 전하러 출발해봅니다. 이곳저곳 현장의 소리가 모이는 곳이죠. 먼저 충남 태권도협회를 찾아갔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에 고민이 깊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내소. 네, 힘내서. 충남도 내 500여 개에 이르는 태권도장을 관리하는 충남 태권도협회. 코로나19로 도장들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회의 중이신 거예요?
예, 저희 그 일선 태권도장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예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회의도 하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일선 도장에다 찾아가서 심사를 다 국전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느꼈던 점, 이런 것도 오늘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선 태권도장들을 좀 살려야 되겠나. 코로나 사태 이후 전국 태권도장 15%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모두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요. 방역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수련생들이 수련할 때도 다 마스크 철저하게 착용하고 하고 2시간마다 환기도 씻으면서 또 방역도 하고 또 도장 차량이라든지 화장실 문잡이라든지 이런 건 세세한 것까지도 저희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나온 게 아마 그런 덕분이 아니냐.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태권도장을 찾았습니다. 얼마 만에 찾은 도장인지 계단을 오르는데 심장이 살짝 두근대더라고요. 야, 정말 오랜만에 태권도장을 들어와 봅니다. 운동은 금메달, 공부는 우등생. 전 둘 다 아닌데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어야 되나요? 누구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힘내소. 지난 2017년 스승님이 하던 도장을 이어받은 김용석 관장인데요. 5살 꼬마 친구부터 고등학생 수련생들까지 태권도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네네. 태권도장을 한 3일 정도 다녔거든요. 네네. 왜 그만뒀냐면 다리를 찢어서 네네. 다리를 너무 찢다 보니까 아파서 못 네네. 다니겠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유연성 스트레칭도 아이들이 좀 뭐랄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도구나 기구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아이들도 재미를 위해서 자기도 스스로 느끼게끔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수련생은 줄고요. 또 관장님 홀로 도장을 운영하다 보니 청소부터 등 하원 차량 운행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장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누구? 저희 이제 선배님이시고 이제 후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용석 씨처럼 현재 논산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선후배 관장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선배님은 도장하신 지 오래되셨겠어요? 네, 올해로 이제 13년 차 됐습니다. 13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었겠지만 사실 작년부터 있었던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3, 4개월 동안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계속 나가야 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계속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모든 관장님들도 사부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다른 일도 하시고 이제 쉬시는 동안 도장 가서 방역도 계속 하시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체적인 부분은 도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도장에서는 이제 방역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도장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련 중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 수련생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겨루기는 당분간 쉬고 있답니다. 그래도 서로 간에 좀 부대끼는 활동보다는 떨어져서 하는 수련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체 접촉을 하는 거를 최대한 좀 거리를 두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품새 동작도 걸그룹 음악에 맞추면 왜 더 신이 나는 걸까요? 발차기도 더 높게 야! 집에서 게임만 하던 우리 아이 만나 싶게 아주 늠름합니다.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씩씩하고 늠름한 수련생들입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태권 힘내소! 바로! 야 반갑습니다. 태권도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5년 됐어요. 5년? 네. 우와 오래됐네요. 네. 태권도 하면서 재밌어요? 네.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품새하고 발차기. 앞서기 준비! 하나! 아이. 아우와! 마스크 쓰면서 수련하는 건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한데 폐활량도 늘리고 그리고 건강에 좋으니까 마스크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 긍정적인 친구네요. 물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폐활량을 또 증대시키고
건강에도 보탬이 되는 거네요. 네. 어허. 열심히 수련한 결과 우리 아이들 각종 태권도 대회에 나가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벽면 가득한 트로피와 상패들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다 입장. 야, 씩씩한 걸음걸이 강렬한 눈빛. 이 학생들은 누군가요? 네, 저희 도장 시범단이며 현재 충청남도 태권도 협회 어린이 시범단입니다. 그 시범 오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소룡도 울고 갈 절도 있는 품새 동작 보이시나요? 우리 친구들 동작이 아주 칼각입니다. 이어서 발차기 하늘을 뚫을 듯 하고요. K-태권도의 위상을 드높일 우리 꿈나무들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야, 역시 시범단이라서 다르네요. 네, 시범단은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얻기 때문에 일반 수련생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발차기 기술을 보여준다는데요. 번개 같은 돌려차기. 어느 각도에서 봐도 깔끔하고 강력합니다. 이어서 3단 격파까지. 사이다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해지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세가 이만한데 힘내소가 그냥 있을 수 없죠. 기왓장 격파 도전! 근데 이후로 처음 시도하는 격파이지만 코로나19가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격파하겠습니다. 창규 씨, 20장 중에 몇 장을 격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 뭘 남깁니까? 당연히 20장이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힘내소, 힘내소. 으라차차! 무수히 무너지는 기왓장 보셨나요? 힘내소의 저력입니다. 힘내서 오늘은 태권도장에 힘을 들이러 왔다가 오히려 건강 에너지를 많이 얻어갑니다. 건강한 신체에 깃든 정신력, 태권도 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 나, 1, 9. 코로나19 직격탄에 우리 지역 태권도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무섭고 혼란스러운 건 모두가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강인한 태권도 정신과 철저한 방역으로 이 위기를 하루하루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기로운 눈빛으로 겨루기를 할 그날까지 대한민국 태권도장 모두 힘내소! 덥네요. 요즘 장마철이다 보니까요. 비도 오락가락하고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아우 입맛 없어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아주 맛있는 별미 중에 별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이 봉평이거든요. 봉평에 오면 꼭 맛봐야 하는 그것, 고소한 맛의 그것, 메밀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시죠. 봉평에서 만나는 맛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너무 예쁘네요. 마치 그 메밀꽃 필 무렵 소설 속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여기가 아주 정겹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맛볼 메밀 음식 뭘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면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매일매일 더 맛있는 메밀 맛을 연구한다는 이곳의 첫 번째 메뉴는 와, 이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일단 봉평하면 메밀, 메밀하면 봉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올 때마다 이 메밀로 된 뭐 전이나 막국수는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음식은 제가 처음 보는 음식들이에요. 메밀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음식이에요, 사장님? 이쪽에 그 메밀은요, 저희가 농사지은 메밀로 직접 갈아서 쏜 메밀 묵이고요. 이쪽은 그 메밀면에 이제 나물이랑
가지 야채를 넣어서 같이 간장이랑 들기름을 듬뿍 넣고 이렇게 비벼 드시는 새로 나온 비빔국수예요. 100% 수제 메밀묵과 고소함의 끝판왕. 간장나물 메밀국수가 오늘의 주인공. 이게 바로 사장님이 직접 쓰신 묵인데 잠시만요. 근데 저는 메밀묵은 그 메밀의 특성상 좀 뚝뚝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들었는데도 찰랑찰랑거리는 거 보이세요? 탄력이 엄청 좋네요. 네, 좀 오랜 시간 이렇게 잘 저어서 푸면은 그 탄력이 좀 있어요. 이렇게 시중에 파는 묵처럼 그렇게 뭐 뚝뚝 끊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까요? 감출 수 없는 진한 맛이 입안 가득 느껴지는데요. 이거구나. 굉장히 부드럽고 툭툭 끊기는 그런 식감이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맛. 그리고 고소한 맛이 진짜 일품이네요. 다른 뭐 이런 채소 안 곁들여도 묵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우와. 이번에는 간장나물 메밀국수. 여기 나물을 얹어가지고 구수한 메밀과 들기름 특유의 고소함이 더해진 부드러운 콜라보. 자극적이지 않고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만 듬뿍 담은 사장님의 역작이라네요. 맛있어요. 네, 사실 요즘에 들기름 막국수가 인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 들기름의 고소한 맛과 그 간장의 달콤하면서도 짠맛, 단짠의 정석에 향긋한 강원도 나물들이 합쳐지니까 와, 이건 진짜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올여름엔 새콤달콤 비빔의 정석에서 벗어나 또 다른 맛에도 도전해보세요. 자, 메밀한 맛집 찾기 두 번째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기는요, 일단 겨울에 먹어도 굉장히 맛있지만 여름에 먹어도 역시나 맛있는 메밀로 만든 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뭘까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장돌뱅이 허생원이 자주 찾았던 봉평 전통시장 한켠에는 매일같이 달콤 구수한 맛을 빚어내는 사장님이 계신데요. 이 동글동글한 모양이 일단 너무 예뻐요, 사장님. 이게 찐빵 맞죠? 네. 근데 메밀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네, 이게 메밀 찐빵이에요. 저희 집 대표 오. 찐빵. 네. 와, 아니 봉평에 오니까 이렇게 또 찐빵을 메밀로 만든 찐빵을 제가 만나게 되네요. 네,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희들도 봉평 온 지 저기 군대 갔다 와서 지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오, 그럼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그건 한 23년 정도 됐어요. 진짜 봉평 태생의 메밀찐빵. 루틴 함량이 높은 메밀을 듬뿍 넣은 비교 불가 찐 메밀찐빵입니다. 제가 일단 보니까 메밀이 들어가서 딱 봐도 색깔은 그 제가 알고 있는 메밀 색깔이 나거든요. 네. 또 근데 맛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일반 찐빵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 일반 찐빵 하면은 요즘은 뭐 기계로 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 이렇게 수제로 하고 있고, 또 이 찐빵이 질감이 저희는 메밀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뭐랄까 거칠을 것 같은데 부드러워요, 저희 거는. 그리고 이 찐빵을 먹으면 속이 거북하다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저희 찐빵은 찐빵을 꼭 뜨겁게 안 먹어도 식은 뒤에 먹어도 이 찐빵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바쁘고 몸이 고단해도 100% 수작업을 고집하는 사장님의 정성 덕분에 23년 한결같은 맛을 지켜올 수 있었다는데요. 이제는 수십 년 세월을 품은 변함없는 손맛으로 봉평 전통시장의 핫한 명물이 되었습니다. 메밀의 구수함과 사장님만의 레시피로 탄생한 달콤 팥소의 환상 콜라보. 따끈따끈 갓 쪄낸 메밀찐빵. 와, 진짜 맛있겠네요. 오, 뜨거워. 이게 원래 겨울에 이렇게 나면 호호 불어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네네네. 와,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그 메밀 찐빵입니다. 진짜 이 색깔도 우리가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그 메밀 네네네. 색깔이 나고요. 일단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나와서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슈 맛을 한번 볼게요.
진짜 좀 뜨겁긴 한데 그래도 또 갓 나왔을 때 먹으니까 그 맛이 있네요. 이 메밀 향과 맛이 진짜 구수하게 올라오고요. 또 이 팥의 그 달콤한 맛이랑 구수한 맛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우리 사장님이 정말 정성껏 하나하나 손으로 빚으셨잖아요. 그 정성과 정이 듬뿍 들어간 왠지 좀 정겨운 맛이랄까? 너무 맛있어요. 메밀찐빵 매장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세 번째 메밀 맛집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들어오는 입구부터 그 고소한 기름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하네요. 사장님, 제가 일단 오늘 봉평에 와서 이 메밀로 만든 맛있는 음식들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메밀로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어떤 거예요? 저희 닭강정이랑 메밀 닭강정이랑 메밀 황태강정이 있습니다. 메밀을 품은 닭강정과 황태강정이라고요? 도대체 이 조합이 뭐야? 국내 최초! 루틴 함량이 풍부한 쓴 메밀로 만든 닭강정과 황태강정은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또 다른 이색 별미인데요. 아, 그런데 쓴 메밀이 들어갔으니 쓴맛이 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쓴 메밀 덕분에 튀겼을 때 튀김옷이 더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맛있는 메밀 닭강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 기다리는 동안요. 맛있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참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얼른 드셔보세요. 아니 근데 일단 먹기 전에요. 너무 궁금해요. 이 메밀 닭강정 저는 진짜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메밀을 넣어서 닭강정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우리 봉평 하면은 메밀의 고장이잖아요. 닭강정은 전국 어디에도 많지만 메밀 닭강정은 흔하지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처음 메밀 닭강정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 닭이랑 이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좀 더 좋은 음식을 그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하다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갖다가 이렇게 접목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맛있고 반응도 너무 좋고요.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또 손님들의 반응까지 좋다고 하니까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 바로 맛봐도 될까요? 네네. 짠! 이 맛있는 닭강정.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제가 맛을 볼게요. 마스크 빼고. 오, 냄새 좋다. 평소 닭강정의 진심인 이지은 리포터. 맛이 어때요? 제가 닭강정을 좋아해서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아무래도 튀기는 거기 때문에 약간 느끼한 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근데 이게 쓴 메밀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 튀김이 뭔가 되게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나요. 거기에다가 양념도 이게 매콤 달콤한 맛의 조화가 어쩜 이렇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먹고 또 먹고 싶은 만성의 맛.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단짠의 정석, 메밀을 품은 닭강정과 황태강정, 진한 고소함에 그치 수제 메밀묵과 막국수, 사계절 영양 간식인 메밀찐빵까지 올여름 메밀을 활용한 이색 별미를 찾으신다면 강원도 봉평 어떠세요? 알고 보면 무궁무진한 채소의 가능성. 채소가 얼마만큼 변할 수 있을까요? 채소는 어떤 모양이든 될 수 있고 또 채소는 어떤 맛이든 낼 수 있죠. 알수록 놀라운 채식의 세계. 당신도 빠져보시겠어요? 저는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하는 제 손으로는 고기를 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성인 아토피가 왔었어요. 근데 그 아토피의 원인은 없잖아요. 하루에 먹는 개수를 적어봤더니
그냥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저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만들어 보자 했더니 아,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도 김치찌개가 가능한데 왜 기본은 항상 돼지고기, 뭐 참치찌개, 뭐 꽁치찌개 왜 항상 그런 육류가 없으면 육류나 해산물이 없으면 아니라고 생각하지 음식이? 예, 그거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 봐도 고깃집 간판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식당가.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은 고기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육류가 언제부터 밥상의 주인공이 됐지? 의문은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다들 너무나 사실은 너무 과잉돼서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이게 정말 너무 기본값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모두가 고기를 외치는 세상이지만 채식주의자를 위한 선택지 또한 필요하겠죠? 혹시 메뉴 중에 우유나 뭐 그런 거 안 들어간 거, 비건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을까요? 우유가 안 들어간 거는 저희 신부고 우미자. 옛날에는 진짜 보기 되게 드물었긴 한데 요즘 들어 확실히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에는 한두 분씩 요즘에는 많이 좀 찾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분들을 계속 생각을 해서 메뉴 컨설팅 할 때도 그분들을 생각해서 메뉴를 이제 한두 가지 더 추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저희도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호밀 깜빠뉴에 비건 특제 소스에 간장 유자에다가 당근만 이렇게 절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샌드위치고요. 레드 소리라 같은 경우는 유기농 유자 청에다가 스무디 같이 갈아서 거기에 이제 커피를 한 곁들여가지고 먹는 음료입니다. 사실은 되게 다양한 종류의 채식을 경험해봤어요. 뭐 정말 덩어리만 먹지 않는 뭐 비덩주의 그런 채식도 있고 사실은 해산물을 안 먹는 채식.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 같이 가는 게 완벽한 비건이긴 한데 한순간 모든 육류를 끊을 순 없는 법. 각자의 취향과 생활 양식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채식주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오직 과일과 곡식, 채소만 섭취하는 비건. 유제품과 달걀을 먹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락토와 오복. 육류와 가금류는 먹지 않지만 해산물은 허용하는 페스코까지. 그럼 이들은 왜 채식을 하는 걸까요? 지금 환경운동의 끝판왕은 기후위기 문제인데요. 동장식 축산을 했을 때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게 다 탄소가 돼서 기후변화가 생기는 건데 기후위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은 채식이거든요. 고기의 소비가 늘면 늘수록 함께 커져가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소비자가 먼저 변해보기로 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식 비건 지향 생활을 한 2년 반 정도 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박유민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교환학생을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좀 유럽이 비건이나 채식으로 되게 잘 발달이 돼 있잖아요. 비건은 뭘까, 뭔가 왜 하는 걸까 이것도 궁금했고 좀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잘 편하게 좀 할 수 있겠다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야, 너 고기를 안 먹어?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면 어디까지 안 먹어? 근데 그거 왜 하는 거야?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 사실 너도 힘들지. 유럽에서는 비건이 사실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취향이거나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항상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거의 안 돼 있죠. 그런 그녀에게 채식 선택이 가능한 식당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샐러드집도 아닌 중국집에서 채식이 된다? 신기할 정도네요. 버섯 탕수육을 20년 전부터 좀 미식국기를 먹으려고 했다가 내가 너무 맛있어서 버섯 탕수육을 팔자고 해갖고 팔기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그거를 해서 고기 안 드실 분이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 간장도 빼달라면 빼드리고 안보도 빼달라면 해물도 빼달라면 빼드리고 지금은 더 많이 여러 군데서 오십니다.
단순히 육류와 해산물 재료를 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손이 더 가더라도 채식 메뉴만을 위한 조리를 따로 해주시는 사장님. 액젓을 쓰지 않은 비건 김치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니 채식하는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날 수밖에요. 순천에서 채식하고 이러려면 식당 정보 많이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어디서 막 그런 거 찾아보고 해? 보통 채식을 하면은 채식 어플을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해봐라 그러는데 강원도는 진짜 정보가 없고 업데이트도 되게 느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어. 유민 학생이 직접 제작했다는 강원 채식 지도. 어떤 식당에 가면 어떤 채식 메뉴가 있는지 현지인들의 알짜배기 정보를 모아 정리했답니다. 채식을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이 지도를 참고하면 보다 쉽게 첫걸음을 뗄 수 있겠죠? 이렇게 강원도에서 그런 정보를 모으고 싶다 할 때는 되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진짜 실제로 그거 보고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 오늘 여기 가봤다 이렇게 뭐 채식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려주시는 분도 계셨고 요즘은 대한식 재료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어 가정에서도 다채로운 채식 밥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고소한 두부 부침과 비건 마요네즈로 만든 상큼한 샐러드, 고기 없이도 갈비 맛이 나는 볶음 우동까지. 와, 이 정도면 밥상이 풀밭이다라는 말은 쏙 들어가겠네요. 확실히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남아준. 근데 외식 문화가 자체가 되게 고기가 많아요. 여기도 춘천을 보면 닭갈비. 저희는 아이가 이제 놀이방 있는 데 가야 되는데 닭갈비집밖에 놀이방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뭔가 채식 위주의 그런 이제 사회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식탁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가족들. 채식의 선물이 행복이라면 작은 불편은 힘들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고민? 사실 계속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채식주의가. 그래서 하지만 이 고민을 끝내기에는 너무 채식이 주는 의미가 다양하게 많이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고민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래서 의미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포항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코스가 바로 포항 운하인데요. 아름다운 물길과 수변 공원이 어우러진 포항 운하 도시숲길로 특별한 여정을 떠나봅니다. 그동안 저희가 숲을 만나봤고요. 또 숲속 길을 걸어봤잖아요.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의 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갔던 숲도 결국 숲 속에 낳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숲을 감상을 하고 숲을 느끼는 거잖아요. 결국은 숲과 길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이 특성이 막히면 사실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결되고 또 연결이라는 건 이어주고 이랬을 때 길의 의미가 있어서 숲과 길은 굉장히 뭔가 낭만적인 아늑한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데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포항 운하길입니다. 포항 운하는 또 특히나 사람이 걷는 또 차가 다니는 길 외에 이 물이 막혀있던 것이 연결되어서 길이 만들어진 그래서 운하길은 또 다른 이야기로는 물길, 백길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길 따라서 나무도 조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산책로로도 이용하는 곳입니다.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조금 다른 의미의 도심숲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숲과 또 도시와 사람들이 연결해주는 길이 바로 이곳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길 안에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을 찾는 재미도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매력들을 오늘 제대로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베네치아라는 수식어가 붙은 포항 운하는 국내 최초의 도심 속 인공 운하인데요. 이곳이 주는 즐거움 중 하나가 수변공원 곳곳에 자리 잡은 스튜어트 작품을 감상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항 운하길을 좀 감상해 볼까요? 이거 포항 운하길은 걷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수변 조각공원이라고 네.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조각품들이 우리 포항 운하길을 따라서 이렇게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포항은 스틸 아트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스틸로 된 어떤 조각품들이 이렇게 매년 출품이 되어서 이것들이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많은 작품들이 우리 포항 운하길에 전시가 되어 있죠. 그래요. 예. 저희들 눈앞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보이는데 저희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작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기 이제 플라워 트리라고 하는 네. 작품인데 사실 저희들이 숲을 소개하고 나무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저 작품은 물론 인공물이죠. 하지만 저 작품을 봤을 때 또 우리가 자연물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저렇게 큰 꽃을 보니까 말이죠. 네. 저런 것 또한 예술 작품을 느끼면서 자연미 못지않은 어떤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포항 운하길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지붕 없는 박물관. 아, 예. 그렇네요. 포항에 와서 포항의 매력, 철의 매력을 담뿍 느낄 수 있는 길이 이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플라워트리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나 이곳을 걷는 사람들에게 꽃다발, 선물과도 같은 그렇죠. 그런 조형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걷는 재미, 보는 재미가 참 좋아요. 좋습니다. 포항 운하는 1970년대 급속한 도시화로 매립됐던 물길을 2014년에 다시 자연 상태로 복원한 건데요. 동빈내항에서 형산강까지 1km가 넘는 구간의 물길이 운하 건설을 통해 되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는 포항의 역사가 흐르고 있죠. 잠깐 걸어서 잠깐 올라왔어요. 포항 시내가 그냥 한눈에 보이네요. 아, 여기 정말 조망이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포항 운하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형산강을 만나거든요. 네. 그 형산강은 다시 영일만, 동해를 만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항 시내뿐만 아니라 형산강, 그리고 멀리 포항 제철, 그리고 동해 바다까지 다 네.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조망이.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전망대 근처잖아요. 바로 포항 운하관 전망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포항 운하가 2014년에 이제 이게 완공이 되었는데 네. 어떤 포항의 그런 역사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포항의 근현대 사진전까지 열리고 있어서 포항의 근대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곳이다. 네. 그리고 이 포항 운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는 운하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이제 포항 운하 크루즈라고 해야 되죠. 배를 타고 저희가 앞서 걸었었던 맞습니다. 길도 이렇게 다 갈 수가 있잖아요. 이 도시 안에를 이게 물이 흐르고 그 물을 배를 타서 도시 경관을 바라본다는 네. 거, 그건 또한 포항의 장점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운하를 지나가지고 저쪽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해서 바닷길까지 크게 한 바퀴 도는 길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또 굉장히 추억에 남을 기억에 될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심 속 운하가 주는 이국적인 멋과 정취는 기본이고요. 철의 도시라는 포항의 삭막한 이미지에 초록빛 에너지를 불어넣고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힐링의 쉼표를 더하는 곳. 포항 운하 도시 숲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곳 포항 운하길은 인공적인 길로서 걷는 기분도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 숲으로의 기능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제 10년이 다가오니까 네. 사실 처음에는 이게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서 네. 조금 황량한 느낌이 없잖아요 있었는데 네. 오늘 와 보니까 나무들도 이제 제법 초록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뒤로 보이듯이 어떤 코스모스 이런 풀들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좀 싱그러운 느낌이 나네요, 그죠? 네, 확실히 우리가 그 도심 주변에 있는 숲을 다니다 도심 안에 있는 숲에 오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런 도시 숲의 기능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필요하고요. 굉장히 뭐 사실 접근성에 비하면 네. 뭐 그 다른 데는 뭐 사실 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 도심 안에는 좀 아직 나무가 어리고 숲이 조금 그 부족하다 하더라도 접근성으로 보면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면은 밖을 나가야 되는데 어딜 가야 하나 고민이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걷기도 좋고 자연도 있고 네. 그늘까지 잘 돼 있는 이곳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포항 운하의 물길과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발걸음은 동빛내항으로 향하는데요. 이곳에 서면 포항이 항구 도시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푸른 동해의 기운이 가득한 오늘의 마지막 여정을 이어가 볼까요? 포항 운하길은 위치상으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쪽으로는 포항 운하와 연결이 되고 또 한쪽으로 조금만 걷다 보면 이렇게 포항의 자랑이죠. 죽도시장과도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바다로 접어들게 되다 보니까 네. 이 강폭도 굉장히 넓어지죠. 네. 그리고 지금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말씀하셨던 죽도시장인데 우리 동해안 최대의 어시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걸어서 죽도시장의 해거리도 구경할 수 있고 항만의 어떤 느낌도 가질 수도 있고 이 포항 운하길은 굉장히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포항 운하길 쪽으로 지나가서 백길이 또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오늘 포항 운하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도심 숲으로의 기능도 있지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바다도 있었고 더불어서 숲의 기능도 있었고 시장도 있었고 뭔가 그렇죠. 한 곳에서 다 둘러볼 수 있는 길이 좋네요. 결국은 이제 숲이라고 하는 것이 힐링이잖아요. 네. 치유의 건데요. 오늘 우리 포항 운하길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치유, 힐링의 어떤 느낌을 갖는 것 같고요. 포항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역사 전통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오면 늘 푸근한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도시 안의 숲이었지만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숲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멀리 가자니 귀찮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한 요즘 편한 차림과 가벼운 마음으로 포항 운하 도시 숲길을 산책해 보시길 추천합니다.